저는 김제동 씨 인생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파란만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성규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방송인 김제동 씨의 근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저는 김제동 씨의 인생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파란만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그맨으로서 김제동 씨가 단독으로는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제가 보기에 김제동 씨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옆에 누가 있을 때 그때 빛을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가만히 보면 김제동 씨가 혼자 했던 방송은 큰 인기를 못 끌었고 옆에 뭔가 유명한 사람이 있을 때 유재석이 됐건 강호동이 됐건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난 뒤에는 그런 개그조차 먹히지 않게 됐고 결국에 김제동 씨는 개그가 아니라 정치를 선택했죠. 사실 이거야말로 제가 김제동 씨를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개그맨이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비판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보는 김제동 씨는 개그맨이 아니라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김제동 씨의 메시지가 대한민국 사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김제동 씨를 비판하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김제동의 퇴출을 반기는 거겠습니까? 김제동 씨를 개인적으로 싫어해서가 아니라 물론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김제동 씨의 퇴출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방송에서는 물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있죠. 바로 책과 유튜브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김제동 씨의 근황을 보니까 그 활동조차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부동산 투자조차도 잘못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김제동 씨 하면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헌법조무사라는 별명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법의 가치를 강조해왔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법의 가치를 왜곡해왔습니다. 김제동 씨가 헌법조무사라는 별명을 갖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이 책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 책이 꽤나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국종 선생님의 책을 누를 정도로 인기가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책의 출간 연도죠. 이 책이 2018년도 9월 달에 출간이 됐는데 한창이죠.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을 그때 당시입니다. 김제동 씨가 인기를 얻고 김제동 씨의 책이 많이 팔린다는 거 그것이야말로 그때 당시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 한국의 모습이 어땠던 겁니까?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가지고 듣기 좋은 말만 쫓아갔던 거 그게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김제동 씨를 찾아가서 취업 상담을 했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김제동 씨의 답변도 현실적인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김제동 씨가 내놓는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남 탓 이거밖에 없었죠. 끊임없이 사회 탓을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 탓을 하는 거 그게 김제동식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었죠. 사람들은 김제동 씨를 보고 감동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 느끼고 있습니까? 위선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저렇기 때문에 제가 김제동 씨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김제동 씨 개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김제동 같은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사회가 건설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김제동 씨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김제동 씨의 출판사는 이런 시대 변화를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김제동의 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효리, 유재석 이런 사람들의 추천까지 넣어가지고 출간을 했습니다. 이미 저런 식의 추천사를 넣는 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유재석을 바라봤던 거, 이효리를 바라봤던 거 그 인식이 지금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 식의 인식이 바로 결과로 나타났죠.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싫어요가 좋아요를 압도하는 거예요. 하도 댓글에 욕이 막 넘쳐나다 보니까 결국에 댓글창까지 닫아버렸죠. 김제동 씨가 라이브를 할 때 나중에는 댓글창을 다시 열 것이다. 소통을 좀 해보자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 끝까지 댓글창은 열리지 않았고 김제동 씨의 채널 또한 마찬가지로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전을 끝으로 해가지고 김제동 씨의 채널에는 더 이상 영상이 올라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제동 씨가 책과 관련된 홍보를 관뒀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로써 제가 보기에 김제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퇴출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최근 나온 책을 끝으로 저술 활동도 따로 보이지 않고 방송 활동은 진작에 관둔 지 오래입니다. 강연 활동 또한 마찬가지로 고액 강연 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책이 됐거나 유튜브가 됐거나 방송이 됐거나 강연이 됐거나 어떤 곳에서도 김제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김제동 씨 이런 상황을 보고서 쌤통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전혀 저는 김제동 씨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만 김제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김제동이 전달하는 메시지 그게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맞지 않고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 그게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김제동 씨가 부동산
투자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김제동 씨는 설해마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김제동 씨가 설해마을이 아니라 종로의 부암동으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3층짜리 단독주택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눈에 띄는 것이 거래한 날짜입니다. 2017년도 8월 달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삼 3층짜리 단독주택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눈에 띄는 것이 거래한 날짜입니다. 2017년도 8월 달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2017년도 8월 달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난 뒤에 채 몇 달이 안 지났던 그 시기입니다. 좀 궁금해지는 것이겠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왜 도대체 김제동 씨가 설해마을 떠나가지고 주택을 매매를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시세를 잘 몰라가지고 집을 샀던가 아니면은 시세가 급등해가지고 차익을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시세를 지금 잘 몰라가지고 저 집을 샀을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한 겁니다. 집을 좀 비싸게 샀기 때문이에요. 보시면은 해당 지금 주택이 어떻습니까? 올해 1월 달에 평당 1,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제동 씨가 매입했던 가격이 얼마냐? 평당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매입했던 거예요.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사실상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 지역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전부 다 그냥 몇 배씩 지금 상승이 돼 있는 상태인데 놀랍게도 지금 김제동 씨가 샀던 그 주택만 하필이면 어떤 거예요? 저런 상태인 겁니다.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왜 도대체 김제동 씨는 그때 당시에 저렇게나 비싼 가격을 주고 주택을 샀을까? 시세를 몰랐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나이도 꽤나 있으신데 주택도 몇 번 사셨을 텐데 시세를 모른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거주하기 위해서 샀다? 그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김제동 씨가 얘기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문재인 정권을 믿었다라고 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그러면 저때 당시에 살 것이 아니라 정권 말미에 집을 사야지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 사신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망한 거죠. 참 정말 저는 개그맨 김제동 씨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그냥 개그를 했으면 어땠을까? 주변 사람들과 끼어 팔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개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근본적인 개그 실력을 늘려가지고 실력을 향상시켜가지고 개그맨으로 남았으면 어땠을까?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괜히 김제동 씨가 정치판으로 들어서가지고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사드 사태에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웠었고 숱한 근거 없는 얘기를 통해서 대통령을 흔들려고 했던 사람 그게 바로 김제동 씨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끝까지 근데 자기가 퇴출당하는 그 과정조차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선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엔 대단한 자기가 영웅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행색을 했었죠. 현재 지금 김제동 씨는 대한민국에서 공적 활동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지금 퇴출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부동산 투자라도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김제동 씨가 양심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내가 잘못했다. 양심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권의 감성팔이 쇼에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쏘갔다고 양심 고백을 하고 그리고 떳떳하게 다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거 말고는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김제동 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영영 없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